반갑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현업에서 뛰고 계신 연구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늘 만지작거리는 그 물리적인 금속 조각이 도대체 어떻게 복잡한 수학적 분석 데이터로 변환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뽀갤 핵심 주제인데요. 눈에 바로 보이는 직관적인 밀러 지수에서 출발해서 현대 재료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량적 수학 모델로 넘어가는 그 학문적 전환 과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연구하시면서 이 벽에 한 번쯤은 부딪혀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벽을 시원하게 허물어 보죠. 오늘 살펴볼 아젠다입니다. 1번 기준 좌표계와 시편 공간부터 시작해서 결정방위의 물리적 정의, 벌크와 방막의 비교, 밀러 지수의 치명적 한계, 그리고 마지막 5번 회전 행렬의 시각적 해체까지 가장 거시적인 덩어리에서 최신 연구에 쓰이는 추상적 행렬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 좌표계와 시편 공간입니다. 모든 분석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현미경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기 전에 무조건 세팅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이 벌크 시편의 거시적인 3차원 좌표계예요. 특히 아변이나 판재 성형 같은 공정을 거친 재료를 다룰 때 이 ND, RD, TD라는 세 개의 축은 절대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실험실에서 흔히 보는 그 묵직한 금속 블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변을 진행한 방향인 E1, 그와 수직인 가로 방향 E2, 그리고 두께 방향인 E3 축까지 이 세 축이 재료의 물리적인 방향을 실험실 공간에서 단단히 고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시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주제, 결정 방위의 물리적 정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죠. 고시적인 덩어리를 봤으니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개별 결정들은 과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봐야겠죠? 연구자들이 HKL, UVW 같은 밀러 지수를 써서 결정을 좌표계에 세팅하는 논리는 생각보다 진짜 심플합니다. 첫째, 결정의 특정 면을 표면 수직 방향, 즉 E3에 평행하게 맞춥니다. 둘째, 특정 결정 방향을 아변 방향, E1에 쫙 맞추는 거죠. 그럼 남은 한 방향, TD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이 이 두 벡터를 외적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딱 떨어집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거시적인 기준 좌표계라는 상자 안에 자그마한 결정 하나가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 방향과 아변 방향, 딱 두 개의 축만 확실하게 지정해주면 나머지 한 축은 알아서 결정되니까 결국 결정 전체의 3차원 방위가 완벽하게 세팅되는 거죠. 정말 훌륭하고 직관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세 번째는 벌크와 방막 집합 조직의 비교입니다. 단일 결정에서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보죠. 단일 결정의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이런 결정들이 수없이 모인 집합 조직 상태를 볼 텐데요. 벌크 금속에서 주로 보이는 단단하게 고정된 쌍축 집합 조직과 우리가 일반적인 방막에서 흔히 보는 하나의 축만 정렬된 단축 집합 조직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재료의 물성을 파악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이 개념을 자물쇠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쌍축 집합 조직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축이 찰칵하고 이중으로 잠겨있는 짱짱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단축 집합 조직은 위쪽 축 하나만 잠겨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방막은 축 하나만 잠긴 단축 집합 조직이지만 고온 초전도체 같이 특수한 기능을 내는 방막들은 얇은 필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두 개의 축이 꽉 잠긴 쌍축 개념을 적용해야 제대로 특성이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밀러 지수의 치명적 한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수학적 장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통계 분석이나 방위 분석 소프트웨어 돌려보신 분들은 여기서 엄청난 답답함을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밀러 지수 엄청 직관적이고 편한데 왜 내가 뽑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고급 분석 프로그램에 넣으려고만 하면 밀러 지수로는 택도 없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바로 직관과 정량적 분석 사이의 다리가 뚝 끊겨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밀러 지수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결정의 방향을 3D로 빙글빙글 돌려가며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건 최고예요. 그런데 이걸 방위분포 함수, 즉 ODF 같은 본격적인 통계와 계산의 세계로 넘기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 너머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왜 다리가 무너지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연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러 지수끼리 더하거나 곱할 수 있나요? 아예 불가능하죠. 그건 수치가 아니라 그냥 기호에 불과하니까요. 수십만 개의 방위 데이터를 통계내고 더하고 곱해서 ODF를 그려내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무조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마지막 5번째 주제, 회전 행렬의 시각적 해체입니다. 수학을 현실로 번역해볼 시간입니다. 자, 끊어진 다리를 튼튼하게 다시 이어줄 구원투수가 등판했습니다. 바로 이 3 곱하기 3 회전 행렬이죠. 딱 보면 수식 기호가 가득해서 순간 머리 아프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추상적인 수학 덩어리들을 우리가 앞서 완벽하게 세팅해뒀던 물리적인 축들로 아주 직관적이고 시원하게 분해해 볼 거거든요. 이 행렬의 마법을 10단위, 그러니까 세로줄로 한번 쪼개서 봅시다. 첫 번째 세로준, 놀랍게도 이건 우리가 밀러 지수에서 UVW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변 방향, RG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세로줄은요? 맞습니다. HKL이라고 썼던 표면 수직 방향, ND죠. 그럼 가운데 남은 두 번째 세로줄은 뭐겠어요? 방금 전 우리가 두 벡터를 외적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짠 하고 나온다고 했던 그 가로 방향, TD인 겁니다. 어떠세요? 이 엄청 복잡해 보였던 행렬이 알고 보면 결국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는 그 물리적인 세축을 그냥 순서대로 나란히 세워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수식 밑에 N1, N2, N3 분모들이 좀 붙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의 길이를 1로 깔끔하게 맞춰주는 정규화용 상수일 뿐이에요. 컴퓨터가 연산하기 좋게 약간의 정리정돈을 해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이 명쾌산 3x3 변환 시스템은 주로 대칭성이 아주 예쁘게 떨어지는 입방전개, 즉 큐빅 시스템에서 아주 찰떡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해설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가셔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회전 행렬이라는 건 책에나 나오는 실체 없는 추상적인 수학 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실험대 위에서 다루는 물리적인 시편, 그리고 그 안에 결정 상태를 컴퓨터가 1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번역해 놓은 디지털 거울인 겁니다. 자, 이제 밀러 지수라는 튼튼한 직관에 회전 행렬이라는 강력한 연산 모터까지 달았습니다. 직관과 분석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가 완벽하게 이어졌죠? 이제 여러분이 활약할 차례입니다. 다음 실험 데이터를 받아보셨을 때 오늘 다룬 이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그 복잡한 결정 대칭성과 ODF 데이터를 어떻게 멋지게 요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논문의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라면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뵙겠습니다.